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네,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비릴 성자입니다. 총 13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단순히 달월, 물론 6달월이겠죠. 의 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리다는 뜻인데요. 자, 달월자를 이렇게 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별성자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순서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연결돼야죠. 총 13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성자로 보시면 이거는 고기와 해당되니까 누린내를 뜻할 것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음만 나타낸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별 성자가 비리다의 뜻으로 나타났을지. 그래서 설문회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견식, 이거는 돼지 시자죠. 영, 육, 중, 생, 소식, 육,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르는 돼지, 이게 그 먹일 사랑 똑같으니까요. 돼지에게서 별처럼 작고 많은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도돌토돌하게 한 건데 이는 몸에 생긴 작은 물혹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거는 일컫다라고 명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육이라는 거는 살이 조금씩 불어나고 자라는 거니까 뭐 혹이나 아니면 군살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병원후론이라는 수나라 때의 의학서에 보아도 음중 생식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음도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식육이 그러니까 군살이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것이다. 기상 그 모양이 같다. 그렇죠? 서유 쥐젖 같이 생겼다. 실제로 쥐젖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어쨌든 생식육이라는 거는 없던 살이 조그맣게 돋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오돌토돌 생기는 쥐젖 같은 물혹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비리게 됐느냐?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저한테는 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줄에도 보시면 이 돼지의 이를 잘 보면 이 눈 윗꺼풀과 아랫꺼풀이 교차하는 부분에 성이다, 성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정현의 줄을 보시면 이 비릴 성자가 당연히 별성으로 되어야 한다. 이거는 음이 비슷해서 잘못된 것이고 이 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립, 쌀알 크기 정도 되는 무언가이다. 이렇게 여러 개 돋아났으니까 이렇게 별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여러 개 돋아나지 않더라도 이 밤하늘의 별처럼 작게 보이는 좁쌀만한 그런 것들을 일컫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 성자는 그런 좁쌀 같은 작은 어떤 물혹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릴성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물혹도 있지만 돼지의 기름이나 물론 혹이나 이런 것들이 쥐젖 같은 것들이 사실은 지방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기름이나 닭 기름 이런 그 기름류가 뭉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기름이나 닭 기름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체내에서 물혹 같은 게 있을 때 보면 그 안에 피지가 있습니다. 다 지방인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비릴성과 연관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냄새가 고약하다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혹이나 어떤 쥐젖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몸에 돋아나는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인데 돋아났기 때문에 안에 지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고약하다. 그렇죠? 그거는 보통은 지금은 이게 물고기 같은 데서 나는 생선 비린내를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양도 아니고 돼지나 닭 같은 데 있는 그런 지방을 의 냄새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비릴 성자에 별 성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잠정적인 결론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참고사항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 성자는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신 분은 그냥 발음 요소이기 때문에 형성자라서 육달월의 별성, 그래서 비릴 성자다라고 하셔도 좋지만 저처럼 조금 더 이게 회의 글자로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그런 물혹이나 쥐젖 같은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고약하다의 정도로 해석을 해도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조사되는 대로 다시 또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겠습니다. 자, 비릴 성자의 동자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양자가 드디어 등장했죠. 그리고 제가 따로 조사한 이체자 중에는 이 고기 어자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옆에 별성자가 들어가도 되고 날생자가 들어가도 되는데 날생자는 그냥 보셔도 무언가 돋아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무슨 쥐젖같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동자 중에 육달월에 날생자가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도 다 가능한 이유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글자도 사실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릴 성자의 그 소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찾고 있는 그 자스왕이라는 곳에 보면 갑골문에 그 코 비자 이게 스스로 자자죠. 거기다 물고기 어자가 되어 있는 갑골문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갑골문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선의 냄새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 확실히 비리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형태와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비릴 성에는 달월자에 의외로 별 성자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릴 성자, 별 성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 성자로 보시면 사실은 이것도 비릴 성자에도 좀 보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별이 나무 사이에 반짝반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수정할 때 이 정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정할 때 정자가 날일자가 3개 있지만 사실은 별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것이거든요. 3개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별빛이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 무언가 생겼는데 별처럼 작은 것이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있든 3개 있든 이 자그마한 물혹이 될 수 있다. 쥐젖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든 없든 이거는 비리다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별성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별성자의 고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별성 자체에는 그래서 작고 작은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의 몸에 난 사람의 몸도 포함해서 난 것이 작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름이 모여있는 쥐젖, 물혹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혹 같은 것을 이제 짜보면 상당히 비리고 냄새가 고약한 것을 알 수 있죠. 금일한자 95번째 시간에는 제가 누린내 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양이 3마리가 있어서 상당히 누린내가 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이든 물고기든 그 냄새가 좀 비리고
좀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비릴 성자 같은 경우는 물고기도 없고 양도 없는데 뭔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고울선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기 어자에 양양자가 들어있어서 그렇죠? 바다에 가장 비린 냄새 물고기, 그 다음에 육지에서 가장 누린 냄새 양고기, 이렇게 해서 서로 모였으니 상당히 비린내가 심하다. 하지만 생선이 비린내가 심하다는 것은 썩은 내가 아니라 상당히 신선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신선할 선, 선명할 선, 생생하다 뜻이기 때문에 의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글자 자체가 이 선명할, 신선할 선자에 원자다, 고자다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양이 3마리, 물고기가 3마리 모두 다 비리다, 누리다의 뜻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했고요. 이 고울 선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비릴 성자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자, 중국에서는 싱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싱 되는데 자, 일본어로는 세라고 얘기하고 나마그사이 이게 이제 비린내 나는 거거든요. 네. 중국에 보면 이 육달월을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냥 일반 달일 경우에는 달월을 쓰고요. 육달일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중국 대륙조차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달월로 똑같이 쓰되 이것이 보통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달의 뜻이고 육달월이 왼쪽 편에 있으면 이거는 flesh, meat, 그 고기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번째자는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 타이완과 홍콩에서는 이 달월자, 육달월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자, 비릴 성자가 들어가는 단어 몇 개 보시겠습니다. 성취, 성전, 성조, 그 다음에 어성초. 이게 가장 그나마 우리가 좀 봤음직한 그런 단어가 되겠네요. 혈성, 그 다음에 후성.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성취, 날콩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에서 나는 역겹고 메스꺼운 냄새, 비린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매가 맞는 것 같고 비린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보통 콩이나 물고기 이런 데서 나는 그런 비릿한 냄새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그냥 육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호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양이든 물고기든 돼지든 소든 닭이든 다 비슷하게 비린내, 누린내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예전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성전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자가 누린내 날 전자의 동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날콩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따위 나는 역겹고 메스꺼운 냄새다. 네. 다시 찾아보니 메스껍다는 이 아이도 되고 이 어이도 된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네요. 둘 다 맞는 것이고 아까는 비린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이것은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고 물고기, 이것은 동물에서 나는 물고기래요. 그 비린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린내입니다. 둘이 통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조죠. 비린내가 나고 더럽다. 역시 육달월이 있네요. 그 다음 글자 어성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삼백초과에 속한 양모밀의 생양명이다. 지상부를 양용하며 정유 성분이 풍부하여 생선 비린내가 난다. 역시 기름 성분이 있어야 비린내가 나는군요. 데카노일 아세트 알데히드 따위를 함유하며 종기, 절상, 피부병 따위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정유는 아마도 에센스 성분 뭔가 그렇죠? 이런 정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어쨌든 네, 기름기가 있는 것 뭔가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냄새가 고약하다. 그렇군요. 어성초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모밀이나 즙채라고도 하는군요. 이거는 북한 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잎을 이렇게 만져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상당히 신기하게도 물고기의 비린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어성초 할 때 이 비릴성자가 거의 유일하게 우리 주변에서 비릴성자를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혈성, 선지는 우리말이 아니고 저쪽 만주어나 티벳어 같아요. 네, 어쨌든 선지피에서 나는 비린 냄새, 전쟁이나 살상 따위로 생기는 매우 살벌한 기운, 피비린내를 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만주어보다는 티벳어보다는 만주어네요. 선지라는 말, 그렇죠? 피를 굳혀서 만든 거죠. 피비린내. 그리고 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한의학에서 목 안에서 비린내가 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 재밌네요. 목 안에서 비린내 왜 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 2급에 해당하는 비릴 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단어는 이렇습니다. 성취, 성전, 성조, 어성초, 그다음에 혈성, 후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그 비릴 성자의 그 논의의 출발점은 왜 이 별성이 들어갔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별처럼 작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에 이렇게 박혀 있는 모양 같은 것에서 쥐젖이나 물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방층이 모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다까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본 그런 글자입니다. 일단은 금일 한자 104번째는 비릴 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